자, 부엉이들, 우리 인류가 태양으로 탐사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태양에 실제로 터치, 태양에 직접적으로 닿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이번에 보낸 탐사선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물체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고 해요. 초속으로는 163km, 시속으론 58만 km에 달한다고 해요. 이 정도 속도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3초도 안 걸린다고 해요. 와, 정말 인류과학 기술의 끝은 어딜까? 진짜로 놀라운데, 자, 오늘은 라놀라 놀라운 파커 태양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태양은 인류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인류 문명은 물론이고 식물도 동물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지구는 개같이 멸망해요.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을 신으로 묘사했고 인류 역사 내내 태양은 경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무섭게 발전한 현재 화성에는 식민지를 만든다고 하고 달에는 기지를 만든다고 하고 모든 태양계 행성들도 탐사선을 쏴보내서 관측해냈고 이제는 태양계 너머까지 어떻게 관측을 할까? 외계인 좀 한번 찾아 나서 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도 태양계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 잡은 우리 태양만큼은 제대로 조사하질 못했어요. 사실 태양을 조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눈뽕 때문에 쳐다도 못 봐요. 태양을 망원경으로 보면 이 행동은 진짜 위험해요. 바로 실명이죠. 그럼 어디 탐사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태양 가까이 보내볼까 해도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태양의 온도를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우리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는 8분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여름만 되면은 찜통되고 땀 흘리고 심한 지역은 가뭄에 사막화 현상까지 생기죠. 이렇게 멀어도 지구에선 이 정도인데 태양 아주 가까이 가면은 얼마나 덥겠어요. 태양 근처만 가도 표면 온도는 6000도, 코로나 근처는 100만 도에서 600만 도, 태양 중심은 1500만 도나 돼요. 태양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사람은 녹고 기계는 무조건 불타 없어지거나 막강한 자기장에 태양풍에 정말로 조사하기에는 극악의 환경이죠. 사실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인류가 해냈습니다. 바로 태양 탐사선 파커를 통해서 말이죠. 2018년 8월 발사된 태양 탐사선은 태양 천체 물리학자 유진 파커에 대한 예우로 파커 태양 탐사선으로 이름 붙여졌어요. 태양 천체 물리학자 유진 파커는 태양대기 바깥쪽을 구성하는 코로나 그리고 태양풍을 최초로 밝혀내고 이루어나간 과학자예요. 자,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태양의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심부에는 핵이 있어요. 이 핵에서는 핵융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부의 복사열이 바깥으로 전도되는 복사층, 태양의 물질들이 표면에서 대류하는 대류층, 우리 인간이 태양을 봤을 때 보이는 외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구, 태양의 상층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파커호는 그 중에서 태양 표면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해서 태양 외부 대기를 특히 코로나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에요. 태양 근처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한다는 건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와의 거리가 100m라고 한다면은 태양하고 4m 지점까지 접근하는 거라고 해요. 진짜로 엄청 가까이 가는 거죠. 이 파커호의 탐사 목표는 크게 3개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코로나를 탐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지금까지 태양을 연구하던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태양의 표면은 대략 5800도가량 되는데요. 그런데 그 태양 표면보다 더 위에 있는 코로나가 300배나 더 뜨거워요. 대략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로 추측된다고 하죠. 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원래 열원이라는 게 안쪽이 제일 뜨겁고 바깥쪽이 제일 식어 있잖아. 자, 부엉이들, 우리가 찐감자 같은 거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겉에는 별로 안 뜨거워가지고 다 식은 줄 알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찐감자 안쪽이 아이고야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입 천장 다 까진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억은 절대 없을 거예요. 겉이 다 식어가지고 이제 찐감자를 먹으려고 입을 가져다 댔는데 입이 닿기도 전에 찐감자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그 공기가 너무 뜨거워서 우리 입천장이 다 까진 거예요. 이런 기억은 없잖아요, 다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은 중심액에서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연히 태양 한가운데가 제일 뜨거울 거고요.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덜 뜨거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태양의 코로나를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태양 표면 가장 바깥쪽 코로나가 오히려 100만 도에서 500만 도 가량으로 태양의 대기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죠. 자, 이 이상한 현상을 코로나 가열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한 현상이 도대체 왜 일어날까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동 가열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노 플레어 이론. 플라즈마가 어쩌고저쩌고, 전류와 자기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좀 복잡한 이론인데 이런 건 다 건너뛰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코로나의 고온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뭐가 맞는 건지, 하나만 맞는 건지, 둘 다 맞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아니고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아주 가까이까지 날아가서 이 태양의 외곽대기, 그리고 코로나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두 번째로 태양풍,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질량 방출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먼저 태양풍이라는 건 태양이 방출하는 플라즈마가 초속 500km 정도의 초고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뒤틀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극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오로라가 바로 이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맞고 산란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영상으로만 봤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은 지구가 태양을 열심히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태양풍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는 마치 EMP 맞은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먼저 전자기기들이 모조리 고장 나고요.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전력시설들이 파괴되고 정전이 일어나게 되죠. 1989년에는 아주 강력한 태양풍이 지구를 덮쳤었는데요. 자, 이때 캐나다 퀘벡 지역이 이 태양풍을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도시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어요. 이때 퀘벡 지역의 600만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에 붉게 빛나는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고요. 태양풍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극지방이 아니더라도 오로라를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태양풍은 위성이나 탐사선, 항공기 같은 시스템에 굉장히 위험해요. 이 태양풍이 전파장애를 일으켜가지고 통신 시스템이 먹통이 되거나 GPS도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자, 그래서 파커 태양 탐사선이 이 태양풍을 조사하는 거예요. 태양풍이 이렇게나 치명적인데 비해서 과학자들이 그 태양풍이 부는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태양풍이 왜 부는지, 태양풍은 어떻게 그렇게나 빠른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는 이 태양풍을 가속하는 에너지 흐름을 추적하고 이 태양풍의 입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속되고 또 운반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파커호를 보낸 거죠. 물론 지금도 태양풍이 이제 위협적인 수준이 되면은 사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이 마련은 돼 있어요. 가령 나사의 에이스는 태양풍을 감시하고 이제 태양풍 도착 1시간 전에 태양 폭풍을 사전 경고한다고요. 자, 만약에 파커호가 태양 탐사를 잘 해내고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면은 태양풍이 부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주 기상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태양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미션을 가지고 태양을 조사한다는 파커호.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조사한다는 대상은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양이잖아. 태양같이 그렇게 뜨거운 녀석을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우주 최강 나사라고 해도 탐사선 보냈다가 홀라당 녹아버리고 전자기기나 회로도 자기장 때문에 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보다 태양 근처라고 해도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 우주에는 열을 전달할 매개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우주 공간은 지구의 대기나 물 같은 환경하고는 다르게 우주 공간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어요. 태양 코로나 온도가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로 아주 살벌한 환경이긴 해도 이 우주 공간에는 파커호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파커호가 비교적 안전하게 태양 주변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주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도 관측 대상은 다름 아닌 태양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만만의 대비를 갖췄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태양 탐사선에 최첨단 기술을 여럿 도입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 방패 TPS입니다. 이 방패는 파코어의 머리 부분에 장착돼 있고 그 뒤에다가 카메라나 기기들, 회로들을 위치시켜가지고 태양의 강력한 빛과 열로부터 방어한다고 해요. 또 이 방패 부분이 언제나 태양만 바라보게끔 해가지고 절대로 파코어가 망가지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이 태양 방패의 두께는 11.43cm, 최대 1650도의 열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1371도의 온도에도 탐사선 내부는 29.5도로 유지된다고 하죠. 또 이 방패는 강화탄소 섬유 CFRC로 만들어져서 무게는 72k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또 이 방패에다가 흰색의 세라믹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 열을 최대한 반사하도록 했죠. 또 이 탐사선에 동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판이 과열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태양에 가깝게 접근할 때마다 이 태양 전지판이 TPS 그림자 아래로 접혀 들어가서 아주 적은 부분만 노출하도록 했다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파코어에 열이 감당이 아주 안 될 정도로 많이 전달되면은 에어컨 같은 냉방 시스템도 그리고 냉각수 시스템도 가동해서 이 파코어를 열로부터 최대한 보호한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파코어의 가장자리에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돼 있어서 이 센서들 중에 하나라도 햇빛을 감지하면은 즉시 우주선 자세를 변경해서 기기들이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요. 자, 이렇게 파코어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열 차단 기능들이 마련돼 있고 태양 가까이 가도 실제 온도는 1200도가량 된다고 하니까 설계대로라면 충분히 이 태양열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파커 태양 탐사선의 탐사 과정 그리고 성과를 알아볼 거예요. 먼저 파코어는 태양으로 곧바로 직행하지 않아요. 태양 중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중간한 속도로 진입하면은 태양 중력에 잡아먹히고 말거든요. 그래서 파코어는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속도를 붙인 다음에 태양 근처까지 갔다가 빠져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금성까지 갔다가 다시 태양으로 갔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중력 도움, 스윙바이 하면서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파코어의 속도도 무진장 빨라지고요. 궤도도 손쉽게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 일행도 가르강티아의 중력을 이용해서 새총 쏘듯이 날아가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Gargantua, pull us down close to horizon, then a powered slingshot around, launching us towards Edmund's planet. 이렇게 파코어는 2025년까지 24바퀴를 돌면서 점점 더 태양 가까이 진입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시속 65만 킬로미터, 초속으로는 192km의 속도로 태양 근처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 파코어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게 될 거고요. 또 태양 가장 가까이 접근한 탐사선으로 기록될 예정이에요. 이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실제로 궤도 계산을 했고 계획대로 진행됐다는 게 정말 인류 과학 기술이 놀랍죠. 파코어는 2021년 4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최초로 태양 대기에 닿았어요. 이때 태양 코로나 대기 속에 입자도 채집했고 자기장도 측정해내면서 코로나 내부 환경 데이터를 기록했죠. 또 파커 태양 탐사선은 알벤 임계 표면도 관측해냈어요. 태양의 대기에는 초고온으로 가열된 태양 물질이 이 중력과 자기장에 붙잡혀 있는데 태양의 중력하고 자기장이 약해져서 태양 물질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한계선이 바로 알벤 임계 표면이에요. 이 알벤 임계 표면이 바로 태양 대기의 끝인 셈이죠. 알벤 임계 표면을 빠져나온 태양 물질이 태양풍이 돼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 파커 태양 탐사선이 알벤 임계 표면을 관측하면서 알벤 임계 표면이 균일하고 매끄러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봉우리와 골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추가적으로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풍에 스위치백 현상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풍의 자기장 방향이 마구잡이로 휙휙 바뀌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아직까지는 이 현상의 원인이나 이제 정확한 원리 이런 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커 태양 탐사선이 이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탐사 과정에서 난제가 하나 있다고 해요. 파커 태양 탐사선은 2025년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제 태양 근처에서 태양 먼지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온다는 거죠. 이 먼지들이 지금 파코어를 엄청난 속도로 때리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나사 측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서
약간 당황했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태양을 탐사하는 과정이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질지는 모른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커 태양 탐사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리뷰는 그 뭐였더라? 마블에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터널스 맞아. 그 이터널스 보면은 그 이카리스라는 친구가 태양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몸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 이 장면 여기다가 이제 살짝 넣어주고 이제 마블의 이터널스 리뷰였다라고 우기면 딱 좋겠죠? 실제로 파커 태양 탐사선이 탐사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이제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태양과 하나가 되면서 산화한다고 해요. 네, 영화 이터널스랑 아주 관련이 없진 않죠, 들어보니까. 자, 그리고 다음 영상으로는 아이언맨의 나노수트로 알아보는 나노테크, 나노과학입니다. 다음 영상도 이제 아주 쉽게 나노과학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